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시스입니다. 지난 본집편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집으로 다뤄볼 제작사는 바로 가이낙스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며 수많은 팬들을 거느렸던 오타쿠 제작사였지만 현재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가이낙스의 성공과 몰락, 그리고 안노 감독과의 대립 및 소송전에 관해 전후편으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이낙스의 출발과 이후의 몰락을 이야기하려면 회사 설립보다 3년 전인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에반게리온을 제작하는 안노 히데아키와 마오로매틱 등의 감독이며 가이낙스의 3대째 사장이 되는 야마가 히로유키, 그리고 프린세스 메이커를 만드는 아카이 타카미는 오사카 예술대학에 함께 다니던 동급생이었는데, 이들은 오사카의 유명 오타쿠이자 각종 이벤트를 주최하던 타케다 야스히로와 사와무라 타케시로부터 가이낙스의 초대 사장이 될 오카다 토시오를 소개받아 다이콘 필름이란 동인 그룹을 결성합니다. 이 다이콘 필름의 처음 목적은 SF 대회라는 대규모 이벤트의 오프닝에 상영할 애니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학교 과제였던 페이퍼 애니의 경험밖에 없던 이들은 생전 처음 만드는 셀 애니에 악정고투하면서도 결국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러 패러디로 가득했던 이들의 자주 제작 애니는 현재 전설로 남아 전차남과 프리크리, 킬라킬 등의 오마주 장면이 나올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 동급생이었던 시마모토 카즈히코의 자전적 만화 아오이 호노오에서 자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 스튜디오 누에의 주목을 끌게 된 이들은 마크로스의 제작에 불려지게 되고, 이때 마찬가지로 대학생이면서 불려왔던 사다모토 요시유키 및 마에다 마이로와 만나 다이콘 필름의 멤버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안노 히데아키는 지브리의 나우시카에도 원화가로 참가하는데, 이때부터 미야자키 하야오와 관계를 쌓아온 인연으로 나중에 바람의 분다의 성우로 기용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를 불린 다이콘 필름의 멤버들은 2년 뒤에 SF 대회에서도 자주 제작 애니를 만들어 상영하게 되고, 그 후 직접 왕리 우주군이란 극장판 애니를 제작하기로 하면서 1984년에 마침내 가이낙스를 설립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들은 왕리 우주군만을 만들고 회사를 해체할 생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 왕리 우주군은 나름의 평가와 흥행을 이끌어냈지만 예정 제작비를 초과한 탓에 큰 부채를 떠안게 되고, 결국 가이낙스는 어쩔 수 없이 경영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이후 이들은 동인그룹 출신이었던 만큼 TVN이가 아니라 OVA의 제작 판매에 나서게 되며, 마크로스 쪽의 일부 스태프들과 함께 SF 로봇물에 각종 패러디 요소를 버물린 토블로라를 만들어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도 오히려 제작비 부채는 늘어만 갔고, 이에 돈을 벌기 위해 기획 하청 방식으로 마작 비상전과 서킷의 늑대2 같은 만화 원작물의 애니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영이 괴롭던 시절에 가이낙스의 작은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준 게 바로 PC게임이었습니다. 성인용 탈이 마작인 전뇌학원 시리즈와 만화가 원작인 사일런트 메비우스, 그리고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가 히트하며 당시 PC게임은 가이낙스에게 중요한 자금줄이 됩니다. 참고로 이 가이낙스의 PC게임 부분은 꽤 오래 이어져서 당시 쌓은 노하우로 나중에 에반게리온과 토블 노리라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육성게임 및 탈이 마작 게임을 제작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런 PC게임의 흥행 덕에 간신히 회사를 유지하게 된 가이낙스는 1990년에 최초로 TVN이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국내에서도 방영된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메인 스태프진이 가이낙스 쪽 멤버일 뿐이지 회사로서는 제작 협력이란 입장에서 참가한 작품이고, 실제 제작은 토호의 하청회사들 및 국내의 세영동화에서 담당했습니다만, 이 세영동화가 외주로 제작한 부분의 작화 분계가 꽤 문제시됐었기 때문에 한국 팬들에겐 약간 씁쓸한 부분도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34화의 경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안노 감독이 총집편 형식으로 뜯어고쳐서 뮤직비디오처럼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비록 이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이낙스의 작품이 아니었기에 재정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질 못했고, 결국 이들은 다시 OVA 쪽에 초점을 맞춰갑니다. 이때 셀프 패러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오타쿠의 비디오와 앞서 언급한 대학 동기 시마모토 카즈히코의 만화 불꽃 전학생을 만들며 조용한 시기를 보냈는데, 이때 사장 교체 등의 애니와는 관계없는 경영적 일들이 몇 가지 있었고, 일부 주요 멤버가 독립하여 곤조를 차립니다만, 이는 언젠가 따로 곤조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10월,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하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방영을 개시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이 에반게리온에 관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는데,
당시 애니는 마지막 두 화에서 영문모를 내용으로 TV판을 마무리한 뒤 1997년에 극장판이 상영될 때까지 사회현상이라 해도 좋을 만큼 큰 화제를 몰고 옵니다. 이때까지의 애니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작품은 이후 애니만이 아니라 수많은 게임과 상품 등이 쏟아지며 하나의 IP로서 가이낙스를 먹여 살리는 구세주가 되지만, 사실 이 에반게리온의 성공은 가이낙스의 심각한 부실 경영을 숨길 수 있던 원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후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에반게리온의 대성공 이후 가이낙스의 네임밸류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사실 가이낙스는 자주 제작이 그렇게 많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이낙스의 애니라고 나온 것도 그 대부분이 다른 회사와의 공동 제작일 정도라, 에반게리온 다음으로 그들이 내놓은 TV 신작은 1998년 10월 방영작인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오리지널물이 아니라 순정 만화가 원작인 이 애니는 전반부의 압도적인 연출을 보여주며 상당한 재미를 자랑합니다만, 퀄리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감독 명의 하차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제작 지연이 심각해지면서 후반부가 조금 아쉽게 마무리된 애니라고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안노 히데아키의 마지막 TV 애니 감독 작품이며, 솔직히 이후 그의 신작 TV 애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온다는 사실은 많은 애니 팬들이 안타깝게 생각한 점입니다. 작년 말의 인터뷰에서 그가 직접 밝힌 이야기에 따르면 새로운 오리지널 애니를 만들려 해도 결국 에반게리온의 아류작처럼 되어버려서 만들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어떤 의미로 이 또한 에반게리온의 주박이라 해도 좋을 듯합니다. 우선 전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가이낙스는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애니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지만, 사실 그 이면에선 동인집단 출신이라는 태생에 기인하는 문제가 파멸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후편에선 2000년대의 가이낙스 작품들과 함께 안노 감독과의 대립, 그리고 현재의 몰락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